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한강하고 철책 철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50년 동안 닫혀있던 철책 안쪽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입니다. 김포시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습니다. 김포시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약 이행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은데요.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1일에는 국내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국내 첫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또 그에 맞는 대책을 새롭게 계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하 기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10일 기준으로 지역별 신규 감염 상황 먼저 인천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12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87명입니다. 전날 2,000명대를 넘어선 것보다는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역대 1일 확진자 수 가운데는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부평 21명, 계양 2명을 포함해 인천 지역 신규 확진자는 114명입니다. 이로써 인천 누적 확진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부평구의 경우에는 연수구와 함께 인천 지역 전체에서 1일 확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인천에서는 재래시장 수산업과 관련해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5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서 접촉자 4명이 최근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모두 9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이외에도 연수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는 계속해서 신규 확진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8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추홀구 카페, 대형마트를 중심으로도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인천은 지역 곳곳에서 신규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고 또 기존 연쇄 감염 역시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서 추가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도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던 지난 11일 666명보다 소폭 감소한 5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는 부천 30명, 김포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포함되는데요. 부천, 김포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가족으로 확인됐고요. 아직 지역 내 뚜렷한 집단 감염 양상은 추가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 휴가철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새로운 방역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네, 해외 사례에 발맞춰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신규 확진자 대신 중증 또 사망자 수를 주요 관리 지표로 삼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에 대해서는 일단 방역 당국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다만 현행 거리두기로는 현재의 대규모 감염 양상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4단계 외적으로 추가 대책을 검토한 후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현재로서 이런 위드 코로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은 현재와 같은 방역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이야기일 텐데 확진자 치료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 내 병상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인천의 경우에는 전담병상 전체 451개 가운데 절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중 환자 비율도 높습니다. 91%의 가동률을 보이면서 23개 병상 가운데 2개 병상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체 병상의 절반을 조금 넘는 63.5%입니다. 경기 지역은 전체 병상 가동률 86.8%로 전날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고 중증 환자 병상 202개 가운데 136개를 사용하고 있어 현재 66개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김포 우리병원에 경기 지역 코로나19 전담병상 24개가 추가로 마련됐고요. 또 고양시의 한 호텔도 생활치료센터로 긴급 전환되면서 어제 경기 지역의 이제 경기 지역의 생활치료센터는 모두 11곳입니다. 방역 당국은 지금이 이 코로나19 4차 유행의 정점이 아닌 추가로 확진자가 얼마든지 계속해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여유 병상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정하 기자였습니다. 내년에는 한강 하구에 남아있는 군경계 철책이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포시가 철책 철거 작업에 돌입했기 때문인데요. 50년 세월 동안 발길이 닿지 않았던 철책 안쪽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관심입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에서 철책 철거 논의가 시작된 건 13년 전입니다. 하지만 철책 대신 설치할 감시 장비 문제를 두고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사업은 진척이 없었습니다. 난항을 겪던 철책 제거 사업은 올해가 돼서야 변곡점을 만났습니다. 김포시와 군 사이 협의가 급류를 타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겁니다. 철거 작업은 이달부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작업이 이뤄지는 구간은 염화강과 맞닿은 6.6km 구간입니다. 이와 함께 반대편 한강 철책도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산대교에서 전류리 포구까지 8.7km 구간입니다. 김포시는 이렇게 한강 구간과 염하 구간을 나눠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 철책을 모두 제거하는 염하 구간과 달리 한강 구간은 도로변 철책만 우선 제거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소송 때문입니다. 철거 방식에 따라 단기적인 활용 계획도 달라집니다. 김포 해강안을 일주하는 그러한 좀 도로는 좀 완성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 한강변 쪽에 이중철책이 제거돼도 당장은 한강 둔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자연 생태도 1등급 지역이라 보전지구로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김포시는 훼손이 됐거나 시민들이 활용해야 될 공간에 대해서 자연 생태도 등급을 좀 하향 조정하는 것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철책이 모두 사라지는 염하 구간에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빠르면 2022년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 한강 구간에 남아있는 철책과 이번 사업에서 빠진 김포대교와 일산대교 사이 철책은 감시 장비와 관련된 법적 다툼을 마무리하는 대로 모두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한강 둔치에 친수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은 규제나 안전 문제처럼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률을 점검했는데요. 오늘은 김포시에 대한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2021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가 발표됐습니다. 전국 대비 김포시 평가 어떻습니까? 매니페스토 운동이 점진적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공약 이행도가 민선 6기 때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포시 경우에도 민선 6기 결과보다는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특히 민선 6기의 경우에는
공약이행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포시가 지난해에 2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전 평가 결과는 B등급이나 C등급에 머물렀었는데 이번 민선 7기 들어 높은 점수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행정의 투명성과 민족 절차성이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목표 달성도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매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민선 6기 때와는 다르게 공약 이행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요. 내용이 혹시 조정됐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총점 70점 이상이 SA 등급, 65점 이상이 A등급, 60점 이상이 B등급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점차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확보 등이 공약 이행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업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분석을 해주셨어요. 공약을 달성하는 그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공약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참 중요해 보입니다. 기초단체에 좀 바라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거 공약은 고용계약서입니다. 따라서 선거 공약의 주인은 지역 유권자고요. 선출직 공직자는 고용인이다. 이런 사실을 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단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지역의 살림살이를 우리 주민들, 시민들에게 선거를 통해서 위임받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내실있는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꼭 해야 될 일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무엇만큼은 꼭 하겠다고 하는 이런 핵심 정책이 좀 돼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선거 공약의 대부분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 설계와 집행 계획들의 내실화가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데요. 때문에 일부 음식점들은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단속에서 57곳이 적발됐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횟집. 수산물 원산지를 모두 국산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단속반이 뜨자 원산지가 제대로 적힌 표시판을 가져옵니다. 저희 점검하고 난 뒤에 붙이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횟집은 일본산 도미를 국산으로 속여 팔았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산이라고 써놓으면 아무래도 저렇게 하니까 더 좋은지 알려줘서 써놓은. 이천에 있는 이 횟집 역시 원산지 표시판엔 국내산이라고 써놓고 일본산을 팔고 있었습니다. 도미를 주문을 하게 되면 국산 있는 날은 국산을 바꾸고 국산이 안 좋거나 없으면 일본산을 바꾸니까. 흑산도 홍어를 산지 직송으로 판다는 의정부의 홍어집. 흑산도산이 아니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홍보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홍어를 국산만 쓰신다고 지금 표현이. 그거를 지금 잘못입니다. 잘못돼 있으시죠? 일본 거 쓰시는 걸 확인. 경기도 특사경 조사 결과 이 음식점은 최근 4년 동안 싼 가격에 일본산 홍어를 구매한 뒤 흑산도산으로 둔갑해 팔았습니다. 이렇게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팔다 적발된 곳은 모두 57곳. 지난 한 달 경기도 특사경이 현장 수사를 한 480곳 중 약 11%에서 불법이 적발된 겁니다.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이라고 속여 판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문제로 소비자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함에 따라 최종 판매하는 음식점 등에서는 거짓 표시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음식점들이 팔고 있던 일본산 수산물 32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